먼저 한번 그려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붓을 때 위에서 세워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옆으로 눕혀서 하는 방법 완전히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앞으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하는 방법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요 방법들 중에 앞으로 조금 당겨서 하시면은 이렇게 해서 그냥 쭉 앞으로 그리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되게 이제 직선이라든가 직선으로 그릴 때 사선으로, 그러니까 사선이 아니라 실선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점선으로 그리셔야 돼요. 점선. 그러니까 중간중간을 끊어가지고 호흡을 끊어가지고 이제 연결시키는 선들을 그려야 되는데, 대체로 우리 팔의 구조상 앞에 이제 팔꿈치며 팔목 있는 데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가로선들은 그나마 좀 손쉽게 그릴 수 있어요. 가장 사실 쉬운 거는 이 팔이 딱 앉혀 있을 때 이제 그려지는 약간의 곡선이 있는, 그렇죠? 곡선이 있는 사선이죠. 그죠? 대각선이죠. 이런 그 대각선 구조로 그릴 때가 가장 안정적으로 잘 그릴 수 있는데, 그거는 이 팔꿈치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그나마 팔꿈치를 움직이면서, 팔을 움직이면서 그릴 수 있는 것들이 그 가로 수평선이었는데, 가장 잘 안 그려지는 선이 사실은 수직선이에요. 그 제가 사실은 그 수직선을 그릴 때 일반적으로는 그 팔꿈치를 옆에까지 이렇게 내리고 위에서부터 당기면서 이렇게 그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이제 큰 이미지를 그리거나 아니면 위에서부터 밀거나 해가지고 손등이 바깥쪽으로 향해서 이제 그릴 때, 이럴 때 많이 했던 방법이고,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그리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더군다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영역보다 조금 더 외곽 쪽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그릴 때는 사실 이렇게 해서 그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려면 제가 오른쪽으로 좀 이동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될 텐데, 이제 그렇게 하기 전에, 이동하기 전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수직에서부터 앞쪽으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긁다시피 그리는 방법들이에요. 점선들을 그릴 때 똑바로 그릴 수 있는지, 그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을 하나 잡아가지고 그 결을 따라서 이렇게 그리시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그리고 선을 그으실 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요 선이 직선인데, 그죠? 직선인데 그 점선으로 이제 표현하게 되잖아요. 그 일반적인 실선들 쭉 그렸을 때는 연속성이 있어가지고 선의 성격들이 비슷할 수 있지만, 점선일 때는 중간중간에 끊어지는 부분들 때문에 각각의 점들이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같은 호흡으로 쭉 갈 수 있게끔 연결시켜 주시는 게 일단 중요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이 점들의 모양들을 서로 다 다르게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제가 이제 두 번째 거 약간 굵게 해가지고서는 서로 다르게 하다는 걸 어떤 느낌이냐면 간격들을 좀 다르게 하셔야 되고요. 점의 그 길이, 이거는 뭐 약간 길쭉한 삐침 같은 그런 점일 수도 있고, 그냥 뭉툭하게 툭툭 떨어지는 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점의 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길게 했다가 떨어뜨렸다가 아니면은 뭐 굵어졌다가 다시 가늘어졌다가 점 하나만 했다가 가는 점 두 개만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점 달라지게 해야 됩니다. 나무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래쪽 부분들을 조금 더 굵게 가져갔어요. 위에 부분들을 조금 가늘게 가져가면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일단 형태들을 만들어요. 이거는 제가 연습을 꼭 하시라고 했던 이유가, 요거 그릴 때는 건축물 그릴 때도 써요. 이게 나무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도심 드로잉 작업을 할 때는 대체로 실선들보다도 점선들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라는 점 한번 보시고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쭉 뻗어나가는 모습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뻗어나가는 부분들을 표현을 하게 될 텐데, 그, 위에서부터 올라가는, 거리만큼 다시, 자, 방향을 잡아주는 것들이 먼저 필요하죠. 쭉, 방향 잡아주고, 두 번째 거, 네 번째 거, 그 다음에, 요 방향들이 먼저 잡혀야, 그 다음에, 표현이 가능할 거예요. 자, 다음 쪽에서도 내려 긋고 외곽으로 향하고. 우선 먼저 요 방향부터 먼저 잡았어요. 자, 이제 그 뼈대는 이제 완성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뼈대가 완성됐다 그러면은 그 다음서부터 표현할 부분들은 이것들을 채워나가는 방법들이죠. 요 채워나가는 부분들은 물론 그냥 옆으로 해가지고서는 그 밑으로 내려가서 점선을 긋듯이 이것도 옆으로 그리면서 질감들을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옆으로 되어 있는 질감들을 표현할 때는 다양성보다는 아까 전에 처음에 그릴 때 우리가 점선의 간격들이라든가 모양들 이 부분들을 다 다르게 그리라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살짝살짝씩 긁으면서 그려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만 그려도 얘가 가지고 있는 질감, 우둘투둘한 질감과 그 다음에 가로로 되어 있는 무늬라든가 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드러내면서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위로 올라갔던 요 결들은 이제 나중에 잎을 그리면서 완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잎은 대체적으로 요 결에서 조금 더 짙게 가볼게요. 자, 앞쪽에서부터 이제 그리게 될 텐데, 자, 뻗치는 부분들 하나, 그 다음에 둘, 이렇게 해서 지그재그로 먼저 얘네들을 뻗치는 것들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끝 부분들은 약간 앞쪽으로. 그렇죠? 다음에 요걸 자연스럽게 이렇게 메꾸시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막 엑스트라 막 그리지 마시고 하나 이제 그려 나가다가 그걸 다시 메꾸는 방법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으로 이렇게 내려 긋게 되면은 긁죠. 대신 좀 가볍게 그어서 갈필이 나게 하셔야 돼요. 그 부분들이 너무 드러나지 않게. 자, 그다음에 뒷부분들도 슬쩍 옆으로 이렇게 누워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제 표현을 하다가, 그렇다고도 완전히 되어 있는 것도 얘네들은 또 오히려 옆으로 이렇게 서 있게도 하고요. 일단 이 정도만 해보죠. 그래서 각각의 잎들마다 요 느낌들을 좀 표현을 해볼게요. X자로 그리는 것보다도 그냥 처음부터 요 결을 한번 쭉 보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을 메꾸는 방법을 쓰시면 훨씬 쉽게 그리실 수 있어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위로 뻗쳐나가는 부분들은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같은 농도로 안 하시고 조금 이제 흐리게 간 다음에 이제 끝만 좀 진하게 해가지고 표현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진하게 가다가 밑으로 점점점 가면서 흐려지는. 이제 그럴 때는 이 방법을 써야죠. 계속 동일하게 이제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자,
우선 여기 부분들도 한번 가고요. 가장 이제 메인이 될 만한 이제 중심 부분들. 얘네들을 할 때는, 진하게 되는 부분들을 먼저, 선택을 해서 이제 올려야겠죠. 이쪽에서 올릴 때 붓의 방향들을 한번 봐요. 제가 지금 이렇게도 올리고 이렇게도 올리고 해봤는데 붓끝이 위로 향해서 이렇게 올릴 때는 좀 편하죠. 이쪽도 이렇게 올리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올릴 때 이제 끝은 요 부분들이 좀 끝부분들이 들고 일어난다라는 거죠. 얘네들은 여기에 딱 라인에 맞춰가지고 올릴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치고 올릴 수가 있는데 좀 느낌이 달라질 수 있겠죠. 이거를 다시 이쪽 부분들로 다시 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부분들도 같이 좀 빠르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비교적 야자수 나무 비슷하게 표현하는 것들이 가능할 거예요. 물론 이 굵기에 비해서 얘네들의 잎의 크기라든가 이런 비율들은 선생님들이 좀 조정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 굵기에 비해서 얘 잎들이 너무 커지거나 아니면은 이 굵기에 비해서 잎이 너무 왜소해지거나 이래버리면은 전체적인 느낌을 살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풍경 같은 경우에 이제 같이 등장하는 이제 야자수 열매만 뭐 따로 이렇게 그린다든가 아니면 나무의 잎사귀만 그린다든가 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풍경으로 등장하면은 너무 크게 그리시면은 풍경에 이제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 감안해 가지고 좀 모양만 이렇게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부분을 그릴 거거든요. 요 중심 부분에 해당되는 요 건축물들을 그릴 텐데 이것들을 그릴 때 건물을 그릴 때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들, 먼저 시작해야 되는 부분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들, 아마 선생님들이 그 부분들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뭘까? 그때는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를 정하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야자수나무가 이제 딱 버티고 있는 이런 지점에서는 오히려 멀리 있는 부분에서부터 안쪽으로 당기는 방법들이 있고요. 야자수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가까이 있는 부분에서부터 멀리 있는 부분으로 밀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둘 다 방법을 쓸 수 있기는 있는데, 근데 다시 이제 조건이 있죠. 가까이 있는 부분들에서부터 멀리 있는 쪽으로 쭉 이제 할 때는 이 야자수나무와 겹치는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들을 최대한대로 떨어뜨려서, 그렇죠? 간격을 두고서는 그리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야자수나무와 이 기와 이 부분들이 현저히 색감이 좀 달라졌을 때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가 되겠죠. 농도라든가 색감들이 달라지면은 훨씬 더 고려가 되고, 너무 비슷하다 이럴 때는 오히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진짜 시커먼 그런 느낌의, 그리고 야자수나무와 질감이 비슷하다 이럴 때는 오히려 거꾸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멀리 있는 데서부터 가까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그리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고요. 근데
지금 딱 보시다시피 예, 이쪽이 좀 밝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간격을 조금 떨어뜨리고 이쪽에서부터 가까이 있는 쪽에서부터 멀리 있는 쪽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조금 더 위쪽까지 조금 더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야자수 나무에서부터 어느 정도 간격을 떨어뜨릴 것인지 이제 그거부터 정하셔야 돼요. 간격을 떨어뜨린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만약에 제가 여기서부터 기와의 여기 중심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해서 그렸다. 자, 제가 기울기를 먼저 이렇게 잡아야 될 텐데 우선 얘네들 이거 밑그림 없이 그냥 이렇게 그려도 괜찮을까요? 좀 틀려질 거예요, 분명히. 예, 그쵸. 밑그림 없이 그리면은 위험 부담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위험 부담이 있다라는 거는 어떤 부분들이냐면 재밌게 될 요소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라는 뜻이겠죠. 그냥 거기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조금 찌그러지거나 왜곡되게 그려도 거기에 대해서 좀 용인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아까 그 점선을 많이 쓰시라고 했는데 실선처럼 이제 그때 중간중간에 호흡을 떨어뜨려 가지고 약간 떨리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점선을 써주시면은 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대체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석조 건축물들 그리고 약간 고풍스러운 느낌의 건축물들 같은 경우는 이것들이 되게 효과적으로 많이 쓰여요. 그리고 질감, 투박한 질감의 것들, 특히 나무 질감들 할 때도 꽤 괜찮고요. 그다음에 바닥 표현할 때도 괜찮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각각의 모습들을 이제 표현할 때 항상 이 점선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얘네들 그릴 때 이렇게 좀 갈필로 표현을 하게 되거나 이럴 때는 좀 번져가지고 형태가 좀 잡기 어려워 때보다는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가지고 좀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 가운데서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인 형태들만 먼저 좀 살펴보느라고 요것들로 가지고 먼저 그리는 게 아니라 이제 윤곽선을 따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요 정도 그리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부터 당기지 마시고요. 불편하시더라도 항상 가까이 있는 쪽에서 멀리 있는 쪽으로 선을 그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봉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선을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편봉으로 조정을 하고 있죠. 붓끝이 예리함에도 불구하고 예리한 끝은 굵기를 조절할 수 있는 걸로 바꾸고요. 자, 이것서부터 서서히 이런 식으로 거의 얘 그릴 때랑 비슷한데 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지만 얘는 이제 옆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눕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 정도 세워가지고 붓끝을 유지한 상태로 이렇게 그려 나가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제 그렸어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도 이제 형태를 잡아야겠죠. 자, 지금 이렇게 이제 사라지는 부분들이 생길 텐데, 자, 요 각도가 좀 틀렸으면 그냥 좀 바꾸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기어들을 좀 정리를 할 거예요. 가까이 있는 쪽들을 조금 더 진하게 표현할 때도 이쪽을 좀 더 강조하고 싶다. 그때는 전체를 다 진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이제 그리면서 이쪽은 조금 더 힘을 빼가지고 먹이 묻은 정도를 조금 더 약하게 이제 그리시면 되고 이 부분들은 동일하게 그리는데 조금 더 먹이 많이 묻어 있는 상태로 이제 쭉 그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리고 나서는 조금 더 짙은 먹으로 부분 그냥 강조를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게 현실적으로 훨씬 더 표현하기가 좀 수월하죠.
자, 이렇게 강조된 선들은 역시 마찬가지고 여기다가 선을 하나 더 이중으로 그을 거예요. 또 이중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어떤 이렇게 겹쳐서 그릴 때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한 겹이 더 들어갈 때 이럴 때도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아까 기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선들은 나중에 이제 기와로 바뀔 거예요. 자, 이쪽. 기와를 그릴 때는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 양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는데 전체를 다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이런 느낌만 살짝씩 주시면 돼요. 끊어지는 듯한 느낌들. 자, 이런 느낌들만 쭉 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그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긋는 것들 한번 해볼까요? 역시 한꺼번에 쭉 그리지 마시고요. 천천히 이렇게 갈필이 나듯이 자, 중간중간 끊어지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런 표현법들이 안 듣는 재질이 있죠. 뭐 유리 같은 경우에 뭐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유리 재질은 되도록이면은 이 방법보다는 물기를 조금 많이 줘가지고 좀 매끈하게 그리는 방법들을 추천드려요. 이렇게 슬쩍씩 이제 표현하는 방법들을 이제 쓰겠죠. 지금 근데 다 완성 때까지도 이렇게 가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호흡을 끊어가면서 선으로 그린다라고 하는 것들 잊지 마시고요. 하다 보면 이게 모자라거나 약간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계획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야자수 있는 부분들은 좀 가까이 가지 않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끝내셔도 괜찮아요. 자, 이 정도로만 끝내셔도 충분해요. 그래야 야자수가 살지 얘네들이 쭉 내려와가지고 야자수랑 부딪혀버리면 오히려 곤란할 거예요. 그 외곽에 있는 형태선들이 조금 더 가긴 할 텐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자, 그리고 이쪽에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나중에 뭐 색상을 좀 넣어서 표현을 한다던가 이럴 때는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가겠죠. 여기에는 앞쪽에 야자수가 하나 더 있긴 있는데 그거 이제 생략하고 그리고 바로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앞쪽 부분 여기보다 조금 더 앞쪽으로 드러나 있는 이 부분들도 같이 할게요. 그 풍경을 그릴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 흐르는 약간 그 공기층 같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공기층이라고 하면은 원근에 따라 드러나는 그 부분들일 텐데 어떤 부분들을 더 자세하게 꼼꼼하게 열심히 그리냐가 중요한 게 어떤 부분들을 덜 그리느냐 안 그리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리고 싶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많다. 그래도 좀 참으시고 그것들 중에서 상당 부분들은 좀 안 그리셔도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야 표현력이 훨씬 더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가까이 있는 부분들은 뭐 제가 한쪽 방에서 또 흘러가는 이 부분들처럼 그렇게 안 그리셔도 되죠. 얘네들은 천천히
이런 느낌으로 우선 주시고요. 그 부분들을 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기와라 그랬잖아요. 이제 기와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밑에 둔 음영같이 이 부분들을 이제 주셔야 될 텐데, 음영같이 이 부분들을 줄 때는 조금 더 그렇죠? 역시 이 부분들도 좀 이렇게 떨림으로 가져가야 여기 들쑥날쑥하는 부분들이 생겨가지고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점을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점을 찍으시면 이런 효과를 대신 보실 수 있어요. 대신 이쪽은 점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더 매끈하게 그리는 게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음영을 나타내는 부분들은 여기도 아랫부분들 처리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시면은 대체로 비슷하게 이제 갈 것 같아요. 기와의 특징이었던 요 꺾어지는 이 부분, 이건 물기를 좀 빼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얘가 번져서 형태가 드러나 버리면은 곤란하니까. 지금 제가 옆으로 이렇게 그었는데 사실 곡선으로 그리셔야 돼요. 약간 이렇게 휘게. 그렇죠? 곡선으로. 풍경이라든가 건축물들을 그릴 때는 건축물의 구조를 다 이제 드러내면서 같이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사실 그릴 게 많아요. 일반적으로는 저거 되게 간단하게 그리는 것처럼 보여도 간단하게는 그리지만 각각의 모양들이라는 것, 특성들을 그대로 좀 드러나게끔 표현하려다 보면은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장르 중에 하나죠. 그리고 각 위치마다 느낌들이 좀 많이 달라지니까. 자,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휘어지는 부분들을 위주로 이렇게 그었다가는 나중에는 위에 점 찍듯이 구분만 해주셔도 돼요. 멀리 있는 분들은. 자, 대신 너무 굵어지지 않게끔만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그 점을 찍으실 때도 약간 옆으로 삐치는 듯한 그런 점을 찍어야지 위에서부터 내리 찍는 점은 효과가 좀 떨어지죠. 그래서 좀 가늘게 옆으로 삐치는 이런. 자,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삐치는 점. 제가 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삐치는 점을 쓰냐면은 요 끝 부분들 중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죠?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보다 위로 솟아있는 부분들을 특히 경계가 이 왼쪽 아래로 흘러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 위쪽 부분들을 이렇게 해줘야 돼요. 얘네들은 뭐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엉치고, 물론 요걸로 다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거꾸로 이쪽에는 오히려 오른쪽에서부터 왼쪽 방향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기억을 때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쪽 방향에서 거꾸로. 여러분 중앙에 보는 시각이 얘네들은 지금 그 오른쪽 아래로 기울었기 때문에 이쪽 위쪽 여기를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역시 그 나뭇잎이라든가 이런 줄기 있는 부분들은 주변까지 가지 마시고요. 여기 부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사라질 듯이 점 몇 개 찍으시면서
이렇게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둥을 그려야 되는데, 우리가 대체로 이제 이런 한옥 형태를 빈장, 사실은 정확하게는 한옥의 기와 느낌을 주긴 했지만, 실제로 현대적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좀 달라요. 대신 이 앞쪽 요 부분들은 조금 구조적인 요 부분도 조금 나중에 이제 처리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남겨놓도록 할게요. 이 부분 중간에 묘사하는 부분들을 좀 남겨놓도록 하고, 그 위에 이제 그 건축물의 중심 부분에서부터 앞쪽으로 떨어지면서 쭉 이제 그어줘야 될 텐데, 그것들을 긋는 방법들을 선을 그어서 간격을 유지하는 방법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대체로 이런 기와 형태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한옥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고, 양쪽 끝 부분들, 모서리 부분들에서부터 바로 기둥을 내리진 않아요. 여기서부터 상당 부분 안쪽으로 들어가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내릴 텐데, 이것도 다른 부분들에 비해서 수직, 이 부분들은 꼭 지켜주셔야 돼요. 이 수직이 틀어져 버리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정확하게 서 있기가 어려워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정 안 되면 제가 아까 화선지 결을 이용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화선지 결을 이용하거나 이게 화선지 결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 그러면은 꼭 이 가장자리에서부터의 거리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런 자를 이용해서 제가 이제 그리고 있었던 이 부분들이 한 요 정도 된다, 거리가 한 요 정도 된다 그러면은 아랫부분들을 고정시켜 가지고 여기서부터 내가 그리려고 하는 위치점을 대체적으로 찍어 놓고, 거기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들이 하나의 방법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수직선 지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근데 건축물은 이 수직선이 안 지켜지거나 삐딱하게 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완전히 이제 자유롭게 틀어져 버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똑바로 서 있는 그 느낌들을 가져가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러 그리실 수는 있어요. 내가 간격은 여기까지로 이렇게 해서 똑바로 그려야 되는데, 이거를 일부러 안쪽으로 모아서 이렇게 좁게 그린다든가, 아니면 조금 더 좀 이렇게 우람하게 그리기 위해서 이거를 바깥쪽으로 해서 아래쪽을 좀 더 튼실하게 그리는 그런 방법들이 있긴 있죠. 그러나 뭐 그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그 모든 것들은 다 선생님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그리냐, 어떤 느낌으로 그것들을 표현하느냐에 대한 이제 선택권에 대한 문제지, 실제로 건축물을 그릴 때는 수직수평을 되도록이면 지켜주셔야 그 건축물이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그릴 수 있다는 점을 좀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거의 밑그림 그리다시피 해가지고서 이제 그리고 있는데, 얘네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도 이제 이렇게 이제 그래. 자, 얘네들도 좀 이제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가까이 있는 부분들은 농도를 조금 더 올려가지고 이제 그려야 된다라는 것들은 선생님들도 아마 좀 아실 거예요. 흐린 부분들, 또 외곽으로 나가는 부분들은 이렇게 흐리게 해서 그냥 뽑아버려도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 그림을 그리면서, 그렇죠?
이런 방법들은 사실은 가장 쉬운 방법들 중에 하나예요. 쉬운 방법이라고 하면 그냥 그 모양을 따라서 그냥 그리기만 하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위에 장식들이 조금 있는데 이런 모양들도 그리다가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림을 다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리다가 많은 것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부분들을 어느 정도 그리다가 말 것인지 그 부분들을 또 그리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방법들은 그 원근법에 의해서 그리고 있는데 원근법이라면 가까이 그다음에 멀리 있는 것들을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들인데 지금 이제 이런 건축물들은 이게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랑 좀 공간이 떨어져 있는 것들을 한번 옆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그때는 그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죠. 조금 더 낮은 걸로 이렇게 이때는 요 면에 닿는 부분들을 최소화 시키셔야 돼요. 예, 이쪽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뭐 모양을 이렇게 가져간다 그러면 가다가 이쪽을 슬쩍 간격을 많이 떨어뜨리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공간이 벌어져요. 완전히 붙어 있는 식으로 해가지고 다 그리는 것과 간격을 떨어뜨려서 그리는 것과의 이제 차이가 생겨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제 창틀 그리고 자, 이 얘네들 이제 검은 점들 그려가지고 제가 이제 창틀을 그릴 텐데 요것들의 농도에 따라서 서서히 변화되는 것들이 등장할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도 여기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중간에 이 정도면 될까요? 너무 높게 그리나? 뭐 일단 손을 댔으니까 우선 기둥부터 먼저 표시를 해놓고 그려야겠네요. 자, 가운데 큰 것들 그리고 왼쪽 일단 전체적인 윤곽 표시만 해놓고요. 그리고 각각의 높이들을 한번 정해 주셔야 돼요. 동일한 높이로 갔을 때는 이 기울기하고 받쳐 주셔야 되는데 제가 그냥 그리면서도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자꾸 익숙해지다 보니까 투시 원근법을 쓰게 되는데 일반적인 원근법에다가 이제 투시법을 같이 적용한 그런 것들을 이제 쓰게 되네요. 근데 그 일상적인 우리가 동양 회화에 있어서는 투시 원근법이 그렇게 많이 적용되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서양화를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것들이 이제 적용되니까 가장 우리의 눈이 익은 그런 표현법들이 토시 원기문법이다 보니까 그렇게 그 가까이 있는 것들을 조금 크게 그리고 멀리 있는 것들을 작게 그리면서 어떤 시점을 줘가지고서 점점점 변화하는 과정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옛 그림들도 가까이 있는 것들은 크게 그리고 멀리 있는 것들은 작게 그렸어요. 나무도 그렇고 집들의 형태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부터 멀리 있는 것까지 동시에 쫙 그리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시점 자체가, 여기는 이제 사람이 바라보는 시점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은 내가 관찰자가 돼가지고 스스로 바라보고 있는, 마치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런 시점들을 대체로 그리는데, 그 옛날 전통적인 동양화들을 한번 잘 기억을 해서 한번 상기시켜 보세요. 그런 그림들이 있었던가? 그렇죠? 이런 류의 그림들을 그 인간이 바라본 시점에서 그리는 그림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도대체 얘네들은 그러니까 자연 중심적인, 내지는 그 자연을 관찰한 인간이 아니라 그냥 자연 자체를 표현한 그런 상태로 이제 그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그 사람이 관찰한 시점에서 낮게 해가지고 그린 그림보다는 위에서부터 마치 그 쉽게 말하면 조감도 같은 느낌이죠. 조감도가 원래 이제 그 새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점을 조감도라고 그러는데, 마치 근데 그렇게 그려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그려야 실제로 드러나는 그 이미지들을 그대로 잘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그 형태가 있는 그대로를 드러나게끔 해준다라는 측면에서 보는 거죠. 근데 요즘 현대에 들어가지고는 이제 그 개념이 많이 희석이 됐죠. 왜 그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리는 사람, 그다음에 관찰하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 예전에는 이제 자연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고, 인간은 자연의 일부라고 이제 받아들여졌다면은, 이제는 서양이 말하는 자연을 이제 극복해야 되는 대상이라든가 자연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서, 내가 해석하는 지점에 따라서 서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서로 인정하는 그런 모양새로 조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그리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좀 평이하게 이제 그리는 방식들을 조금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도 이제 이건 이제 짧으니까 제가 요 이제 입구를 그리기 위해서 제가 자, 여기까지 그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자, 이제 마음이 급해졌나요? 속도가 막 오고 있죠. 자, 일단은 이렇게 한번 표현하는 방법들을 따라서 좀 그리는 걸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쪽은 갑자기 또 진해졌네. 제가 색을 조절을 못했네. 이런 부분들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색도 조절을 할 때 갑작스럽게 서로 다른 색이라든가 농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끝부분들에 이렇게 그 중간중간에 사라질 때 그리지만 이 부분들이 조금 더 강조하는 것 뿐이에요. 가장자리 끝부분들을. 그러나 실제로 이제 표현되는 부분들은 좀 달라지겠죠. 여기는 그 기와 색깔은 워낙 옥색 비슷하게 좀 가져가기 때문에 제가 다른 색을 조금 써서 우선 좀 안 되니까 그냥 그 푸른색 계열로라도 먼저 칠을 해 놓을게요. 전체를 다 칠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갈피를 비워 놓듯이 같이 놔주셔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단청이나 기와 같은 거 그릴 때 좀 색감들을 이제 드러나게 할 텐데 먼저 그 안쪽에 있는 것들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툭툭툭 찍어 가지고 형태들을 먼저 이렇게 잡아 주시고요. 그리고 그 우리가 보통 이제 사문색을 많이 쓰는데 파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 노란색, 요 세 가지 색깔. 저는 이제 대체로 이제 군청색이나 황토 그리고 연지 색깔들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 색깔들을 이용해 가지고서는 같이 그 문양을 넣어 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붉은색 계열로 되어 있으면 바로 푸른색을 넣어 가지고 점으로 찍어가면서 그 형태들을 해주시면 돼요. 이 세 가지 색깔만 모이면 되게 다양하게 되게 컬러풀한 그런 느낌이 생겨나니까요. 그냥 쭉 그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부분 부분 긁듯이 칠을 해주세요. 지금 그리고 있는 것들은 이제 기와의 고를 좀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젖어 있을 때 살짝씩 이렇게 넣어주는 정도가 가장
괜찮을 거예요. 만약에 말라 있을 때 하나 하면 선들이 다 너무 과하게 드러나니까 그걸 좀 회피를 하시는 방법으로 가고요. 이런 부분들 좀 이제 강조해야 될 부분들도 역시 점을 찍듯이 조금 더 이제 농도를 맞춰서 해주는 부분들은 같이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농단 변화에 따른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리지 않은 희게 나는 비백들이 오히려 원근을 드러내는데 효과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경계를 좀 더 구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이때는 사실은 선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할 거예요. 선들을 조금 더 보완하는 방법으로 써가지고 이 선이 가지고 있는 그렇죠? 이걸 전체를 한 번에 다시 긋지 마시고요. 이 부분들 중에 부분 조금 강조하는 정도 그렇게 해서 이 뒤에 부분들하고 완전히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져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이런 풍경을 그리거나 이제 건축물이 있는 풍경들을 그릴 때는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거리 그 원근감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그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그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 그것들을 늘 염두에 두시고 이제 표현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을 표현할 때 각각의 형태들마다 색감들도 다르고 농도도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쵸 선의 농도도 계속 근데 처음에 이제 제가 갈길로 드로잉할 때도 농도를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똑같은 색을 가지고 농도를 주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옆에다가 좀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같은 농도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됐을 때 선을 그릴 때 선을 힘을 좀 주거나 오래 머물러 있는 거랑 그쵸? 오래 머물러 있는 거랑 서서히 힘을 살짝씩 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속도를 좀 더 빨리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 떨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쵸? 같은 농도로 그려도 선의 느낌이 거리에 따라 서로 달라져요. 여기서 이제 이 끝쪽 방향으로 또 오히려 또 다시요. 선생님들이 사실 이 그림을 그리실 때 이런 류의 선들을 가지고 쓸 수 있게끔 선의 농도 조절을 그냥 똑같은 상태인데 지금 제가 이렇게 흐르게 그렸으면은 이게 다 떴나 보다 싶지만 사실은 다시 그리면 또 다시 나와요. 그렇죠? 제가 지금 이걸 조절했던 것들은 붓의 속도, 그 다음에 붓을 이게 닿는 정도, 가볍게 가는 정도,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 느낌들이 좀 달라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표현법들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쓰실 때 동일한 걸 하더라도 농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굵기에 따라서 서로 달라질 수 있다. 붓을 누르는 힘도 한몫해요. 누르는 힘 또한 약간 줄여주신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선들을 쓰실 수가 있겠다 싶죠.
그냥 산으로 좀 대치를 하고요. 이렇게 얘가 또 마르면은 실제 드러나는 정도가 좀 달라지니까, 아까 선 그렸을 때 선을 어떻게 그리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물기를 줘가지고 느낌을 좀 달라지게. 이 정도는 이제 그 자, 그 마르면 농도가 한 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도 사실 칠을 할 때 제가 그냥 뭐 툭툭툭툭 한 번에 칠을 했습니다만, 그 정상적으로 칠을 하게 되면은 제가 아까 그렸던 방식들 있죠. 나무를 그렸던 표현법, 터치하고 동일하게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정말로. 그래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